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수도권 일대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매물 자체도 많이 없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갭 투자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대큰 이사철을 맞이해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가격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고요. 이달 전세 최고가 경신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가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몇 개의 단지만 한번 살펴본다면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가 직전에 이제 10억 5천만 원에서 최고가 14억 7,500만 원까지 전세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4억이 넘게 상승을 한 거고,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억 2천만 원 하던 직전의 전세가가 11억까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요. 또한 노원구의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도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큰 폭으로 전세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선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2년이었던 전세 만기의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전세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현재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가지고 2년의 전세를 살고 있던 것들을 이제 4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매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에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 허위 매물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태료를 500만 원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있는 매물들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것들하고 몇 군데를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이제 수도권의 핵심적인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전세가 4개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매물을 올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매물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있는 매물들만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저희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30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이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 전세 물량의 금액을 다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이 1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매물의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매물을 올릴 수 있는,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전에는 20개, 30개의 매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 물량을 구하려고 할 때, 전세 물량을 찾으려고 할 때 물량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덜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개의 물량이나 4개의 물량밖에 없다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죠. 집 주인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셋집에서 퇴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매물이 몇 개가 없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의 물량이 있으면 자기가 계약금을 더 많이 주고라도, 아니면 전세 가격을 더 올려서라도 본인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분양받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내가 1순위 여건으로 그런 아파트의 청약을 당첨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아지고 실제로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향후 1, 2년 동안은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갭 투자. 갭 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10억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억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겠죠.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하는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없어도 이 10억의 아파트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아파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이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8억의 아파트를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내 돈은 2억만 더 해가지고 2억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 10억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갭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시점은 언제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얼마 없을 때입니다. 즉,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실비용, 투자 비용이 소액일 때 갭 투자의 매력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시차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만약에 2억을 올랐다고 하면 매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시차가 적용을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일부에서 급등하는 이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한 그 차이의 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서울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거래 갭 투자 비중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상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승계하는 조건에 달린 거래 비율을 집계한 자료인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총 225건의 아파트 거래 중에 163건이 이제 갭 투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이 비중은 이제 72.4%로 지난달 이제 6월과 7월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62.2%이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50.7%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갭 투자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과 비교한다면 8월의 갭 투자 비율이 다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시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나 핵심적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추이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하고의 갭 차이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강남구의 핵심 지역,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이 소액의 갭 투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시점이 투자 시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큰 폭으로 오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에 진입할 수 있는 갭 투자를 통해서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을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기에 갭이 조금 발생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갭 투자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지금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좀 해보시고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주택가격의 전세가율하고 매매가율의 차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어떻게 변동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표들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내 주변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동산의 클로징 가격들,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지금 현 상황에서만 그냥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부동산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공유했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